안녕하십니까. 아이언마스터 이준복입니다. 이제 일산입니다. 일산. 안녕하십니까. 아이언마스터 이준복입니다. 일산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한 이사 때문에 2달 정도는 못했는 것 같아요. 2달. 덕소에서 10몇 년 하고 이제 일산으로 옮겼는데 아직 좀 어수선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일이 너무 밀리고 해서 유튜브는 이렇게 업로드가 착착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급한 것부터 해서 올립니다. 오늘 할 바이크는 뷰엘입니다. 2005년식 뷰엘 XB12S. 뷰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 잘 아는 바이크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할리 데이비슨에서 미케닉 겸 레이서로 뛰던 에릭 뷰엘이 84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레이싱에 나가고 요렇게 하다가 잘 만드니까 여기 이제 할리 데이비슨에서 자회사 같은 개념으로 뷰엘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론칭을 해서 에릭 뷰엘이 만들기 시작했죠. 스포츠터 엔진을 가지고 스포츠 바이크 만드는 거였던 거죠. 기존에 하고는 완전 다른 컨셉으로 미국에서 보다가는 유럽에서 사실은 더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더 많이 재밌게 타는 바이크가 사실은 뷰엘이에요. 일본에서 물론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되게 생소하죠. 베이스로 쓰고 있는 엔진은 스포츠인데 우리나라 할리 데이비슨 오너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생소했는데 이제 뭐 한 명 타고 한 명 타고 한 명 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뷰엘 클럽이 활성화됐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되고 있죠. 개인적인 바람은 한 10여 년 전인가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다시 누군가가 해서 다시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만졌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옛날에 그 클럽이랑 연결돼 있어서 클럽장이랑 친분 때문에 이렇게 뭐 많이 옵니다. 그 덕택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책을 샀었던 거예요, 책. 이게 2005년식 뷰엘에 들어가는 서비스 매뉴얼인데 저도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많이 샀었죠. 뷰엘이 그렇게 쭉쭉쭉쭉 만들다가 2010년까지는 스포츠터 엔진을 베이스로 하는 스포츠 바이크를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 XB 시리즈예요. XB12, XB9 뭐 이렇게 가다가 2009년, 2010년 이후에는 이제 뭐 R인가 EBC인가 뭐 해서 EBR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가면서 로텍스 엔진으로 들어가죠. 엔진의 베이스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다 바뀌었죠. 그래서 1125cc로 해서 순행식이었을 거예요. 아마 로텍스 순행식이고 뭐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걔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식까지가 뷰엘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마음속의 뷰엘은 2010년식까지예요. 우리는 뷰엘이라고 그러고 외국 애들은 뷰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뷰울. 오늘 작업은 엔진 가스켓 오버홀 작업이에요. 지금 베이스에서 그 엔진 오일이 새거든요. 그거 잡으려면 얘들은 재밌는 게 엔진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야 돼요. 프레임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못 해요. 그래서 여기 막 줄로 매달고 뭐 어쩌고 뭐 막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리어 샥에서 기름이 비치거든요. 무포, 이태리 브랜드예요. 이태리 브랜드의 무포라는 샥입니다. 브랜드에 따라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프론트는 오버홀을 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리어 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물론 주행거리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교환을 하라고 얘기를 한 데도 있는데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더 많죠. 오일 세면은 갈고 좀 봐줄 필요는 있습니다. 주행에 되게 민감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샥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 레이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샥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고, 여기에 스프링 감쇄력 조정하는 게 있고, 여기 보면은 리바운드하고 뭐죠 이거? 막 그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진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밑으로 똑. 자, 엔진 내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힘들었습니다. 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요 위에 있는 가스켓들이나 뭐 스파크 플러그 가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얘들 약간 열었고 이제 뜯을 거예요. 요렇게 뷰엘은 인테이크가 위로 요렇게 솟아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인젝터가 들어가고 위로 요렇게 솟아 있습니다. 약간 할리 데이비슨에서 보면 약간 이채롭죠. 그래서 지금 여기 베이스 가스켓에서 오일이 새는 거니까 이걸 다 뜯을 거예요. 다 뜯으면서 밸브 실 양쪽에 확인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밸브 확인할 거고, 그리고 그 피스톤 링이랑 안쪽에 있는 보호 확인하고, 그건 이제 다 뜯은 다음에서 하나씩 인스펙션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 별로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순서대로 뜯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해서 엔진을 하나 깠습니다. 홀랑 위에 로크박스 커버를 열 때 4개, 그 다음에 요 안에 4분의 1 2개, 16분의 7 3개, 2분의 1 4개가 들어갑니다. 풀 땐 작은 사이즈부터 풀고, 잠글 땐 반대예요. 큰 것부터 잠그고 작은 거 잠그고, 그것만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실린더를 빼기 전에 요 주변에 항상 오염 물질이 많거든요. 파트 클리너들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다 날려줘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먼지나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실린더를 뽑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스톤 뽑아서 요 위에 있는 요 시커먼 것들 다 닦아낼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베이스들도 깨끗하게 청소를 할 겁니다. 지금 이거 베이스 면을 봤을 때 이 가스켓은 출고 당시에 가스켓이 아직까지 그냥 교환 한 번 없이 그냥 썼던 겁니다. 뭐 오랫동안 잘 써먹었던 거죠. 이 종이 재질의 가스켓은 열이 나서 팽창하고 수축하고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팽창하는 지수의 정도가 쇠랑 종이 정도가 틀리니까 몇 년 쓰다 보면 터집니다. 종이 가스켓들은. 그리고 지금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일려나 안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면들은, 그러니까 실린더가 이렇게 박혀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돌리면 6시 방향이랑 12시 방향, 요게 이제 이쪽 방향이죠.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방향들이 사실은 제일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근데 얘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호닝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피스톤 링들은 피스톤 링의 엔드를 필러 게이지로 재볼 겁니다. 그래서 교환을 해야 되면 교환을 하고, 그냥 쓸 수 있으면 쓰고, 그건 나중에 얘 이제 그 청소 깨끗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배기 매니폴드죠. 배기 매니폴드에 새까맣게 있는데 촉촉하진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기 쪽이 새까만 이렇게 잿덩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촉촉한 놈들이 있어요. 촉촉하게 젖은 놈들. 밸브 실이 나가면 여기에서 오일이 밸브 스템을 타고 들어가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기에 까만 재처럼 생긴 뽀송뽀송한 거에 기름이 번들번들 묻어나요. 얘들이 나간 거거든요, 실들이. 근데 요 놈은 둘 다 뽀송뽀송하게 까맸습니다. 얘들은
실은 잘 견뎌 준 거네요. 실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실이 테프론 실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이 실들은 굳이 안 갈아도 될 것 같은데 밸브 청소를 하고 하면 아마 갈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쪽 그러니까 실들은 나쁘지 않아요. 얘는 지금 전반적으로 키로수를 모르겠다. 뭐 2005년이니까 많이 탔겠죠. 2005년식에 비해서 실린더 내벽 상태나 전반적인 상태가 괜찮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까만색 이게 테프론 코팅된 겁니다. 이게 테프론 코팅되는 건데 코팅된 요 부분만 그냥 이렇게 약간 희미해졌죠. 이 줄이 간 게 아니라 피스톤은 피스톤 위에 각인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얘를 칼로 끌고 보면 STD라고 나옵니다. 나올 겁니다 아마. STD가 스탠다드라는 그 약자거든요. 공장 출고 피스톤이라는 거죠. 순정 상태는 STD, 그 다음엔 0.005, 001 이렇게 해서 피스톤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바이크를 탔을 때 앞방향으로 가게끔 피스톤을 꼽으라는 겁니다. 흡배기 밸브의 지름이 달라요. 흡기 밸브가 작고 배기 밸브가 커요. 밸브 그 대가리 사이즈가. 요 파인 홈 부분도 다릅니다. 이게 순정 상태일 때는 어떤 차들을 까보면 뒤집어져 있는 차들도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순정 상태일 때는. 근데 이 가스켓의 두께를 조정해서 압축비를 높인다거나 이 면을 날려서 압축비를 높인다거나 할 때는 연소실의 체적이 줄어들면서 더 내려오겠죠. 그럴 땐 얘를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밸브가 부서지니까 우선은 이제 요 화살표 방향을 유념해서 꼽아야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상당 부분 뷰엘은 상당 부분 할리데이비슨이랑 공유하는 파트들이 많아요. 이 케이스들은 다 다르지만 피스톤, 가스켓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많이 씁니다. 밸브는 틀려요. 밸브 스프링 이런 건 틀리고 밸브 조금 틀리고 조금 틀린데 많은 부분을 같이 공유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위로형이에요. 위로. 약간 특이하죠. 이 옛날 인젝션이라서 인젝션이 약간 뻐벅뻐벅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용 툴로 트로틀 리셋을 해줘야지 돼요. 트로틀 리셋을 안 해주면 차가 약간 좀 바보처럼 버벅버벅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젝션 차량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제 청소하고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